꼬마 툭. 꼬마 툭은 구스타페를 달래고 있었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나갔으니 어린 여동생을 누가 돌보겠어요. 숙제도 해야 하는데 큰일이네. 엄마는 언제 오실까? 툭은 지리책을 펴놓고 발을 동동 굴렀어요. 내일까지 책에 나온 여러 도시들을 모두 외워가야 하거든요. 하지만 구스타페는 자꾸 자기하고만 놀아달라고 칭얼댔어요. 구스타페, 졸리지 않니? 툭이 물었어요. 하지만 졸음은커녕 신바람이 나 있는 구스타페를 억지로 잠자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조그만 툭의 입에서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노래 불러, 노래 불러. 구스타페가 졸라댔어요. 툭은 자기가 아는 모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도 구스타페는 자꾸만 노래를 불러달라고 떼를 썼어요. 드디어 엄마가 오셨어요. 툭, 동생 잘 보고 있었니? 구스타페가 엄마에게 매달렸어요. 아, 다행이다. 툭은 이제야 겨우 책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리 오래 들여다볼 수는 없었지요. 벌써 해가 져서 글씨를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툭의 집은 너무나 가난해서 등불조차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엄마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아우, 힘드시겠네. 창밖으로 나이가 많은 세탁부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가득 채운 커다란 물통을 들고 겨우겨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고 계셨지요. 엄마가 툭에게 말했어요. 툭, 저기 세탁부 할머니가 물통을 들고 가시는 게 보이니? 가서 좀 도와드리렴. 다리가 아파서 저런 일을 하시기에는 무리야. 툭은 엄마의 말이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세탁부 할머니의 물통을 대신 들어주었어요. 고맙다, 툭. 너는 언제나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도 너를 도울 날이 있을 게다 기대하렴. 세탁부 할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그다지 기분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물통을 옮겨드리는 동안 그나마 남아있던 햇빛이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밤은 점점 더 깊어져 갈 뿐이었어요. 툭은 하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어요. 아휴, 어떡하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숙제를 못했으니 책을 베고라도 자야겠어. 툭은 정말로 베개 대신 책을 베고 누웠어요. 그리고 막 스르르 잠이 들려고 할 때였어요. 아, 누구지? 툭은 갑자기 눈을 번쩍 떴어요. 누군가 자기 볼에 쪽 입을 맞추었기 때문이었어요. 미안, 놀랐니? 뽀뽀를 한 건 바로 세탁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이 밤에 여기 웬일이세요? 아까 내가 나를 도와주었잖니. 그래서 나도 너를 도와주러 왔단다. 툭은 할머니의 말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말에도 기운이 빠지기는 마찬가지였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도와주실 수 없어요. 여러 도시 이름을 외워가야 하는 숙제라서요. 그러자 세탁부 할머니가 씩 웃었어요. 아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요? 이렇게. 세탁부 할머니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책 속에서 수탉 한 마리가 푸드득 튀어나왔어요. 꼬꼬대 꼬꼬. 나는 큐에게라는 도시에서 왔어. 수탉은 큐에게라는 도시가 얼마나 크며 사람들이 그곳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말해 주었어요. 수탉의 설명이 끝날 즈음에 이번에는 나무로 만든 앵무새가 천장에서 떨어졌어요. 아이쿠, 나는 프레스토에서 왔어. 나무 앵무새는 프레스토라는 도시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설명이 끝나가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뭐야? 툭의 몸이
벌떡 일으켜지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말 위에 올라앉게 되었어요. 말은 있는 힘을 다해 달리고 달렸어요. 번쩍거리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말을 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툭이 기사의 허리를 꽉 부둥켜 안으며 물었어요. 오래된 도시 보르딩보르크로 가는 길이야. 어찌나 빨리 달렸던지 보르딩보르크가 금세 나타났어요. 왕이 사는 성이 높이 솟아있는 곳이었지요. 저기를 봐, 왕이 보이지? 기사가 손가락으로 성 안을 가리켰어요. 아, 보여요. 젊은 왕이 아름다운 아가씨들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자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어요. 눈을 뜨니 툭은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꿈인가? 툭이 어리둥절해서 자기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대신 대답해 주었어요. 꿈이 아니야, 툭. 깜짝 놀라 옆을 보니 작은 선원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놀라지 마. 나는 코르제르 사람이야. 그곳 이야기를 해주러 왔어. 작은 선원은 이야기를 아주 재미나게 해주었어요. 시골길과 공원에서 얼마나 싱싱한 냄새가 나는지 알아? 그는 킁킁거리며 숨을 들이켜 냄새를 맡는 신용을 했지요. 가까이 있는 바다는 얼마나 근사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어?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어요. 뚝은 선원을 보기만 해도 직접 싱싱한 냄새를 맡고 근사한 바다 색깔을 보는 것만 같았죠. 그리고 지독한 감기약을 먹었을 때처럼 머리가 멍해졌어요. 이런 왜 이러지? 눈앞이 일렁거렸어요. 그러더니 폭포가 떨어져 내리는 높은 절벽 위로 솟아올랐어요. 절벽 꼭대기에는 긴 머리칼을 늘어뜨린 늙은 왕도 나타났어요. 그는 금관을 쓰고 있었지요. 툭은 입가에 손을 모으고 큰 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흐르하루 왕 아니세요? 맞다. 툭 너로구나. 어떻게 저를 아세요? 너는 장차 왕만큼이나 위대한 사람이 될 테니까. 왕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절벽 꼭대기에 있는 교회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교회도 절벽도 폭포도 말이에요. 그 대신 나이가 많은 부인이 나타났어요. 나는 소래에서 왔어. 부인은 온통 젖어 있었어요. 비를 흠뻑 맞은 모양이었어요. 감기 들겠어요. 그래, 소래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 날씨가 너무 축축해. 이러다가는 개구리가 되고 말겠어. 개구리라는 말을 하는 순간 부인은 정말로 개구리로 변했어요. 개굴개굴, 개굴개굴. 아, 부인! 괜찮아. 나는 날씨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단다. 부인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부인은 소래에 대해 긴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나 긴 이야기였던지 도무지 끝이 나지 않았어요. 툭은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일이에요? 어린 동생 구스타페가 아가씨가 되어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오빠, 나하고 바다에 가. 툭은 여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오누이는 푸른 숲을 지나서 푸른 바다에 이르렀지요. 하늘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툭, 너는 수탉을 만났지? 너는 그런 닭들이 우글거리는 양계장을 얻게 될 거야. 아주 커다란 양계장이지. 이제 등불도 많이 살 수 있게 될 거야. 너의 집은 발테마르 왕의 성처럼 높이 솟아오를 거야. 코르제르에서 떠나는 큰 배를 타고 온 지구를 여행하며 살 수 있게 될 거란다. 눈을 뜨자 환한 아침이었어요. 꿈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은 걸 보면 좋은 꿈을 꾼 게 틀림없었어요.
툭은 벌떡 일어나 어제 미처 읽지 못한 지리책을 펼쳤어요. 소래는 비가 많이 오는 곳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이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왔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지요. 툭, 공부가 잘 되니? 세탁부 할머니였어요. 창문 사이로 툭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툭은 할머니에게 정답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툭에게 말했어요. 어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어. 내가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할게. 세탁부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어요. 툭은 책장을 넘기며 부지런히 도시들의 이름을 외웠어요. 책 속의 글씨들이 조르르 머릿속으로 들어왔어요.